홍명보와 정몽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축구협회를 파헤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축구협회가 동네 계모임만도 못한 오합지졸 행정 집단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고, 그런 단체가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포함하여 4,900억의 95%를 국비로 받고 있었을 정도인데, 심지어 이중 1,000억이 넘는 돈이 산하 정회원 단체로 들어가고 있었죠.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그야말로 가관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인데요. 예산이 연도별로 누락되었다가 다시 등장하고, 통계가 중복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를 비롯한 축구계 인사들은 청문회에서 제대로 혼쭐이 나며 거의 멘탈이 박살날 지경이었는데요. 심지어 이임생 기술이사는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사퇴를 하겠다며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이니 청문회에서 혼쭐이 나고 있는 축구협회 인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거리였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세요. 조금 이따. 저는 위원님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혜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세요? 기자 한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들한테 그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 빼고 해달라. 아닙니다. 통화를 보내놓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기자분이 요구한 거를 그걸 못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표팀 감독 선정 하나를 매끄럽게 못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제목 정몽규 회장이 무슨 죄예요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절차를 밟아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회장이니까? 자, 예.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2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관님, 지금 오늘 보셨죠? 네네. 체육계 온 곳곳에가 이른바 사유화하고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임원 선출 과정에 이 제약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온 동네가 다 민주화돼 있어요. 심지어 어디 종교단체들도 다 투표해가지고 뽑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먹게 돼 있다고요. 이 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선수 보호도 안 돼요. 내부에서 부조리는 계속 생겨요.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지금 민간 단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관님이 이거를 체육계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어떻게 풀어갈지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우선 오늘 제가 이 체육 전체를 사실은 맡고 있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정말 저도 답답하고, 또 물론 저는 작년 취임하면서부터 이런 문제, 체육계 문제에 대한 이의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결국 오늘 제가 또 느낀 건 제도나 어떤 이 방식보다도 결국 사람이 문제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이렇게 이 상임위에서 청문회까지 열면서 이 마장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정말 체육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이 체육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예,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의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동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발휘하고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졌을 경우 계속해서 그런 사기 저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오만과의 성적이 3대1 성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뭐 제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을 경우에는 사퇴의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죠. 전광위원이셨죠? 네,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수 투표였고요. 예. 예,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머시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마시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돈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에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시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시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기하는 과정이 결국은 절차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구명독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느낀 부분이 분명히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생 이사께서 7월 5일 날 저녁에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11시경에 홍광동님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곳에서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두 분이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그 빵집 이름이 뭡니까? 그거를 혹시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뭐 빵집이라면서요. 예, 유흥가가 예. 이스트 파크라는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집입니다. 예, 빵만 파는 집인가요? 빵하고 커피 팝니다. 빵하고 커피 팔고 네. 그 자리에서 빵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고요. 지인이니까 그냥 열으셨다 이 예, 말씀이시죠? 뭐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네요. 네. 그 늦은 시간에 빵집 주인께서. 네. 예. 저는 처음에 이임생 이사께서 이 문제를 카페에 가서 불 꺼놓고 두 분이 얘기하셨다길래 다 큰 성인 남자들끼리 늦은 시간에 맥주 한잔 하셨으려니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집이시라니까 좀 오해는 풀립니다만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명의 외국인 감독들은 물론 현지 유럽이지만 정상적인 면접 절차에 응했어요. 그분들이 이동을 했고 장소에 갖고 비용을 들여서 면접에 응했습니다. 감독님은 집 근처에서 온 이임생 이사님의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편의를 제공해 드린 거죠. 이임생 이사님은 기다리다가 그곳에 가서 커피값도 빵도 드시지 않으시고 면접을 진행하신 겁니다. 2시간 동안.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좋게 봐도 황제 면접 아니면 적대 면접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공정해야 할 면접 절차입니다.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면 대단히 큰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앉으십시오.